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매일 정성껏 챙겨 먹는 바로 그 음식과 약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내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최신 역학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능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 명 중 8분이 자기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툭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73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단 하나의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망가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역설적으로 가장 침묵가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고르는 고통을 겪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평생 드셔온 뜨거운 국물 밥상의 배신, 간절히 아플 때마다 무심코 드시는 진통제의 위험, 건강하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독이 되는 이유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콩팥 건강을 지켜내는 기적의 전용 과일 3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그리고 잠을 어떻게 자야 콩팥이 회복되는지, 우리 장 건강이 콩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집에서 의자 하나로 콩팥 혈류를 살리는 간단한 운동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비명 소리를 확인하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 스스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보시고 물을 내리기 전에 탁 우점한 변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비눗방울처럼 잔거품이 빽빽하게 덮여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거품이 우분, 10분이 지나도 거지지 않고 변기벽에 근질기게 붙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거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촘촘한 고름망 같은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고름망은 독소만 걸러내고 단백질은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고름망이 찢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달걀의 흰자를 물에 불고 세게 저으면 끈적한 거품이 일어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품이 며칠 연속으로 보인다면 당장 내과에 가셔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눈을 뜨기 힘들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을 주물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이것은 콩팥이 숨이 막혀 보내는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잃으면 소금물과 찌꺼기가 몸속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3번의 신고, 타니, 신호는 며칠을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콩팥은 우리 표석 골수에게 피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끊겨 극심한 빈혈이 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배달하는 택배기사와 같은데 이 택배기사들이 사라지니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멍해지고 다리가 정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4번째, 경고 신호는 밤마다 온몸을 그릇게 만드는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렇게 짜시며 바디로션을 듬뿍 바르시거나 피부과 연고를 사다 바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고를 발라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 콩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독소를 빼내지 못하면 그 독한 찌꺼기들이 피 속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결국 피부 밑에 쌓이면서 살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5번째 신호는 입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지독한 구역질입니다. 밥을 먹을 때 새를 씹는 듯한 금속 맛이 나거나
아주 쓴맛이 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으로 나가야 할 유프레스라는 독성 물질이 피 속에 가득 쌓여 위장 점막을 공격하고 호흡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한밤중에 종아리가 찢어질 듯이 뒤틀리는 근육경련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 칼슘과 인의 균형을 정밀하게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고장나면 이 균형이 깨져 신경세포들이 제멋대로 흥분하면서 종아리나 발가락 근육이 마구 비틀리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에는 거뜬하게 오르던 동네 언덕길이나 아파트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밤에 똑바로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베개를 높이 베거나 앉아서 밤을 지새우셔야 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콩팥이 배내지 못한 물이 폐에 차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내과에 가셔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견하면 두석 없이도 콩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콩팥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서운 원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 앉는 따뜻한 밥상 위, 그리고 아플 때마다 무심코 열어보는 약동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콩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숨은 주범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의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우리 혀의 짠맛도 감지 세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찌개가 싱겁게 느껴져서 자꾸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게 됩니다. 식은 뒤에 드셔보시면 혀가 얼얼할 정도로 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남 순천에 사시는 나나주 으르세 김 할머님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남은 찌개국물을 버리기 아까와 밥에 슥슥 비벼서 늘 드셨는데요. 어느 날 양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가보니 콩팥도 기능이 파센토 연주 집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고농도의 소금물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수도,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들으면 호스가 터져버리듯이 높아진 혈압은 콩팥 안에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두 번째, 숨은 주범은 관절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소염무 진통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무거운 것 들고 일하시느라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것이 없으십니다. 비가 오면 동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한 움큼씩 드십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동시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꽉 조여서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콩팥도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약국에서 마음대로 진통제를 사서 남용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콩팥에 부담이 덜한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반드시 여쭤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숨은 주범은 건강해지려고 정성껏 챙겨 드시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챙긴다고 비싼 영양제를 사옵니다. 아침마다 한 움큼씩 삼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은 귀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매일 드시면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콩팥에 돌멩이 같은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칼슘 아리약도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콩팥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긋게 만듭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콩팥이 쉴 새 없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를 폭발적으로 늘려
콩팥을 완전히 탈진하게 만듭니다. 라면, 통조림, 햄, 믹스커피 같은 가공식품의 인공인산염도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붉은 고기를 몇 끼 드시거나 달달한 캔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도 콩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짐작은 하셨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소스타타, 이마르, 고마르, 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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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르. 이 부분은 국내 한 의과대학 조롱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아니면 새벽 2시, 3시에 자꾸 눈이 떠지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것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양 의과대학 신장학과 연구팀이 6세 이상 성인학 4,800명을 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그룹은 7시간 이상 주무신 그룹에 비해 콩팥도 기능 저하 속도가 1호된 3배 빨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잠을 못 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새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비상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잠깐 울리면 생명을 지켜주지만 밤새 울리면 온몸이 지쳐버립니다. 콩팥 혈관이 꽉 조여져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못 받아 말라 죽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68세에 퇴직하신 충북 청주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밤마다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잠이 들었다 계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낮에는 피로가 쌓여 거실 소파에서 그벅그벅 졸았지요. 4년 후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갑자기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밤에 몇 시간 주무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이렇게 바르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배속장에는 약 8마리의 미세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이나 항생제를 자주 드시면 이 착한 세균들이 죽고 나쁜 세균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나쁜 세균들은 인돌이나 파라크레솔 같은 아주 독한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독소들은 장벽을 뚫고 피 속으로 들어가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국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해균 비율이 높은 환자들은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2.4배 빨랐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전통 음식 중에 이 착한 장내 세균을 살리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바로 잘 익은 김치와 된장, 전국장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바로 그 음식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친 콩팥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미 죽어버린 콩팥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마법의 약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남아있는 콩팥에 부담을 덜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과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짚겠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믹서기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십시오. 과일을 갈아버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막아주는 식이 섬유가 찢어집니다. 당분이 피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와 콩팥의 얇은 필터 혈관들을 막히게 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굳어버린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좁은 혈관이 열리면 맑은 피가 시원하게 통하고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당분도 다른 과일보다 적어서 하루에 한 줌 정도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씹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식이 섬유는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독소와 찌꺼기를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이 힘들게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장에서 미리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든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빼내지 못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귤입니다. 귤의 주황색을 내는 성분은 상처받은 모세 혈관을 보듬어주고 콩팥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귤은 생각보다 당분이 높으니 하루에 2개에서 3개만 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껴서 드십시오. 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 건강과 콩팥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에는 장을 튼튼하게 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훌륭한 유산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착한 세균들이 장에서 번성하면 콩팥따로 가는 독소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찌개로 팔팔 끓여서 자게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익은 묵은지를 맑은 물에 살짝 씻어 장기를 빼고 하루 2-3 젓가락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도 잠근 물로 드시지 마시고 신선한 채소를 콕콕 찍어 먹는 쌈장으로 아주 조금씩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국장은 생으로 1 숟가락 정도 밥에 비벼 드시면 발효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여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생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성분은 피 속 기름때를 청소하여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생마늘 1-2쪽을 잘게 다져서 반찬에 살짝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잠을 어떻게 자야 콩팥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첫째, 밤 CC에서 CC 사이에 반드시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 CC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세포를 수리하고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콩팥도 충분히 쉬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일조로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현미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잠도 잘 오고 콩팥에도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잠이 안 오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발을 담그는 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콩팥도 살리기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쉽습니다.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콩팥 질환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하체 운동을 매일 15분씩 하신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혈류량이 10% 증가했고 혈압도 평균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 발이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것입니다. 3초간 멈추고 내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하체의 고인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쭉 뻗어 우쪽안 유지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양쪽 각각 5번씩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콩팥도 혈류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천천히 5번에서 10번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반만 일어나셔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식사 후 15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집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체력에 딱 맞는 운동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콩팥 살리기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버리기입니다. 찌개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건더기만 콕콕 씹어 드시고 국물은 숟가락으로 2번 정도 맛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사서 드시던 진통제와 정체모를 고농축 영양제들도 과감하게 치우셔야 합니다. 이것만 버리셔도 콩팥이 짊어진 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꾸기입니다. 식사하실 때 밥부터 드지 마시고 채소 반찬을 가장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관절이 아플 때는 약부터 찾지 마시고 따뜻한 수건으로 30분, 온 진지를 먼저 하시고 매일 30분 가볍게 걷는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밤에는 텔레비전을 일찍 끄시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으로 수면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더해 주십시오. 밤새 마르고 쪼그라든 콩팥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의자에 앉아 10분 동안 발 뒤꿈치 올리기, 다리 펴기, 일어섰다, 앉기 3가지 동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인 묵은지와 된장을 장기를 빼고 조금씩 챙겨 드시면 장이 튼튼해지고 콩팥의 해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할 때입니다. 예쁜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 산책도 하시고 명절에 온 가족과 따뜻한 밥상을 나누려면 지금 당장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대한 내용을 내일 당장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미리 더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맑은 숨을 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